권나연과 석훈의 고승철에 대한 반격 계획.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줄림의 사옥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뒤덮여 있었다. 고승철의 계략은 치밀하고도 집요했다. 그는 윤석훈의 오랜 동료들을 은밀히 접촉해 석훈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이 소문은 율림 내부에서 서서히 파문을 일으켰고 권나연과 윤석훈 사이에 미묘한 불신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고승철은 이 모든 것이 주주총회에서 폭발하도록 설계했다. 그는 위조된 문서와 자금 흐름 내역을 준비해 권나연을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녀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주주들은 혼란에 휩싸일 것이고 권나연은 그 압박 속에서 무너질 것이라 그는 자신했다. 하지만 권나연과 윤석훈은 이미 그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들은 고승철의 계획을 역이용해 그를 함정에 빠뜨릴 반격을 준비했다. 그들은 이 대표의 과거 약점을 일부러 노출해 고승철이 이를 빌미로 이 대표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 예측했다. 고승철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여 권나연을 배신할 것이라 믿었지만 이는 권나연과 윤석훈이 치밀하게 짜놓은 판의 일부였다. 이 대표는 그들의 계획 속에서 고승철을 속이는 열쇠였다. 주주총회 당일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고승철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권나연과 이 대표가 회사를 조종하고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조된 계약서와 자금 흐름 내역을 제시하며 권나연이 이 대표와 공모해 율림의 자산을 유출했다고 비난했다. 주주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회의실 안은 불안한 웅성거림으로 채워졌고 권나연을 향한 의심의 시선이 쏟아졌다. 권나연은 단상 앞에 서서 고승철의 공격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담담했다. 그녀는 이 순간이 반격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고승철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는 동안 윤석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웠다. 그는 주주들에게 하이니코어 매각과 관련된 실제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손에 든 자료는 위조된 증거와 달리 명확한 사실과 숫자로 뒷받침된 것이었다. 주주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 대표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고승철의 눈에 순간 불안이 스쳤다. 이 대표는 조용히 단상에 올라 고승철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속에서 고승철은 이 대표에게 매각을 강요하며 거짓 증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 내 말대로 하면 당신도 무사할 거야. 선택은 간단해.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주주들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은 분노로 바뀌었고 고승철을 향한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윤석훈이 말을 이었다. 그는 고승철이 하이니코어를 이용해 율림의 자금을 빼돌리고 권나연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위조된 증거와 실제 자료를 비교하며 그는 고승철의 계략을 하나씩 해부했다. 주주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점차 진실을 깨달았다. 권나연이 천천히 단상에 올라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율림의 대표로서 회사의 투명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그녀의 리더십에 다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고승철은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을 시도했지만 이미 판은 뒤집힌 뒤였다. 이 대표의 녹음 파일과 윤석훈의 자료는 그의 모든 거짓을 드러냈다. 주주들은 즉석에서 투표를 진행했고 고승철의 이사직과 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고승철은 이를 악물며 회의실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율림의 복도를 더 이상 울릴 수 없었다. 율림의 복도는 고승철의 마지막 발걸음이 메아리치며 점차 고요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칠 전조가 숨어 있었다. 고승철은 이사직과 주주 자격을 박탈당하며 율림에서 쫓겨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음험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권나연과 윤석훈은 그의 본성을 알고 있었다.
고승철 같은 인물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칼을 갈며 복수의 기회를 노릴 것이 분명했다. 권나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다. 율림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녀는 고승철이 단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손에는 고승철이 남긴 마지막 흔적, 그가 하이니코어 매각 과정에서 은밀히 거래한 계좌 내역이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 서류 속에는 고승철이 율림의 자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는 그의 다음 행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고승철은 이미 율림 내부에 또 다른 신복을 심어놓았을 가능성이 컸다. 윤석훈은 권나연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냉철한 분석가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고승철이 이번 패배를 단순한 장애물로 여길 것이라 확신했다. 실제로 고승철은 이미 율림의 주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권나연을 겨냥한 더 치밀한 공격이었다. 그는 그녀가 율림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그녀의 도덕성을 흔들려 했다. 이 소문은 주주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져나갔고 율림의 주가는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승철은 여전히 판을 뒤흔들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권나연과 윤석훈은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승철의 다음 수를 미리 읽고 그의 신복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주시하고 있었다. 율림의 재무팀장 김도현이었다. 김도현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직원처럼 보였지만 그의 이메일 기록과 고승철의 해외 계좌 사이에 미세한 연결고리가 발견되었다. 권나연은 이를 이용해 새로운 함정을 준비했다. 그녀는 김도현에게 일부러 허위 정보를 흘렸다. 율림이 새로운 AI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거짓 문서를 건넸다. 이 문서가 고승철의 손에 들어가면 그는 이를 빌미로 권나연의 경영 능력을 공격하며 다시 주주들을 선동할 것이 분명했다. 며칠 뒤 고승철은 예상대로 움직였다. 그는 비밀리에 소집된 비공식 주주 모임에서 권나연의 무모한 투자를 비판하며 그녀의 CEO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도현이 넘긴 문서를 증거로 내세우며 권나연이 율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다. 그러나 그 순간 권나연과 윤석훈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권나연의 손에는 또 다른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차분히 단상에 올라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는 김도현과 고승철의 통화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통화 속에서 김도현은 고승철에게 허위 문서를 넘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권나연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미끼였다. 주주들은 충격에 빠졌다. 고승철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윤석훈이 나서서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고승철이 율림의 자금을 빼돌린 해외 계좌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계좌는 고승철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연결되어 있었다. 권나연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율림의 미래를 위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하며 고승철의 모든 권한과 연관된 계약을 즉시 해지할 것을 제안했다. 주주들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고승철의 마지막 발악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율림의 회의실은 충격과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고승철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눈빛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교활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윤석훈은 차분히 단상에 서서 고승철이 율림의 자금을 빼돌린 해외 계좌의 최종 목적지를 공개했다. 그 계좌는 고승철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이어져 있었다. 주주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 권나연이 단호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율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하며 고승철의 모든 권한과 계약을 즉시 해지할 것을 제안했다. 주주들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고승철의 마지막 발악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는 이를 악물며 회의실을 떠났지만
그의 걸음은 복수심으로 무거웠다. 율림의 사옥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했지만 내부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칠 기운이 감돌았다. 고승철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율림의 핵심 기술, 하이니코어의 AI 반도체 설계도를 해외 경쟁사에 넘기려는 계획이었다. 그는 율림 내부에 또 다른 인물을 포섭해 이 일을 추진했다. 바로 연구개발팀의 핵심 엔지니어 박지훈이었다. 박지훈은 겉으로는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고승철의 금전적 유혹에 흔들리며 설계도의 일부를 빼돌리기 시작했다. 이 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간다면 율림은 시장에서의 우위를 잃고 파산의 위기에 몰릴 터였다. 권나연과 윤석훈은 고승철의 잔재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박지훈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고 그의 이메일과 데이터 전송 기록을 추적했다. 한밤중 율림의 보안 서버에서 미세한 데이터 유출 흔적이 발견되었다. 윤석훈은 즉시 팀을 꾸려 박지훈의 작업 기록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들은 그가 고승철과 연락하며 설계도를 암호화된 파일로 전송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권나연은 이 정보를 이용해 또 한 번의 함정을 준비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가짜 설계도를 유출하도록 유도했다. 이 가짜 파일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류로 가득한 데이터였다. 며칠 뒤 고승철은 해외 경쟁사와의 비밀 회합에서 이 가짜 설계도를 넘겼다. 그는 율림을 무너뜨릴 완벽한 승리를 꿈꿨다. 그러나 경쟁사는 곧 데이터의 오류를 발견하고 계약을 파기했다. 이 과정에서 고승철의 페이퍼 컴퍼니가 노출되었고 그의 불법 거래가 당국에 적발되었다. 율림의 주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권나연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박지훈의 배신과 고승철의 최종 계략을 공개했다. 주주들은 그녀의 단호한 대응에 다시 한번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권나연과 윤석훈은 알았다. 고승철은 아직 어딘가에서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율림의 미래는 여전히 위태로운 줄 위에 놓여 있었다. 과연 그들은 고승철의 다음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